오늘 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주제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편하고 쉽고 그리고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상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 짧게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예전과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시장에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은 이제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애플의 앱 스토어 이 두 군데에 하루에 등록되는 애플리케이션 숫자가 3,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만들어지는 애플리케이션의 숫자가 그 이전 40년 동안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 숫자를 넘어설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빨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프라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빨리 빠르고 유연하게 이 개발자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자원을 줘야 되는 그런 과제가 생겼죠. 그리고 그냥 정말 단순하게 이게 요즘 그 관리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정말로 애플리케이션이 많아지고 데이터가 많아지고 이게 끝이냐 이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화두라고 볼 수 있는 요즘에 젠AI 뭐 이런 식으로 신기술이 나오면은 이거를 또 적용을 해서 어떻게 IT의 생산성을 높일까도 고민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뭐 행사인만큼 퍼블릭 클라우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죠. 또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시는 분들 역시 이제 뭐 굉장히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클라우드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2023년 말에 브로드컴이 VMware를 인수를 하면서 또 가격 상승 아주 굉장히 높은 가격 상승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프라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가상화를 대체해야 되는 대체제를 찾아야 되는 이런 과제들 역시 이제 인프라 관리자들에게 그들의 과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전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어자일하고 유연하게 이렇게 인프라를 제공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신기술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들이 예전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던 보안과 규정을 준수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최대한 IT 풋프린트를 줄이면서 그러면서도 보건력을 잊지 않는 이런 IT 관리에 대한 뭐 그런 작업들은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고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보통 레가시 형태라고 부르는 3티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이런 어자일한 개발 환경에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기업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좋든 싫든지 간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의 전환은 언젠가는 해야 되고 또 이제 일반적인 온프렘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해서 적재적소에 정확한 워크로드를 배치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의 인프라를 가져가야 된다는 것은 모든 기업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여행을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큰 부분은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가 인프라를 교체하고 인프라 현대화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걸 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10년, 20년 된 레가시 워크로드를 옮길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내가 온프레임에서 사용하고 있는 워크로드를 뭐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기겠다. 아니면 반대로 내리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보장은 어디 있으며 이 얼만큼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자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솔루션이 그 중에 하나가 전 누차닉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은 이제 얼마나 누차닉스나 AWS를 이용해서 얼마나 빠르게 인프라를 현대화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저희의 주제가 되겠고요. 자, 누차닉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컨셉은 예전 저 첫 출시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엣지가 됐던 데이터 센터가 됐던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가 됐던 어떤 환경에서도 모든 워크로드를 운영할 수 있는 단일 플랫폼. 근데 이제 이게 세세하게 어떤 아키텍처다 이런 걸 보여드리기 전에 그럼 과연 뭐 지금 생각들을 하시겠죠 전부 다. 이제 뭐 퍼블릭 클라우드면 퍼블릭 클라우드고 온프레임이면 온프레임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도구들도 있고 그럼 도대체 누타닉스를 사용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하면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추후 나오겠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 꼭지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퍼블릭 클라우드 혹은 온프레임으로 이관을 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얼만큼 비용을 줄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운영이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가. 저희가 이제 그 2011년에 처음에 뭐 HCI라는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웹스케일 기반의 스케일 아웃 아키텍처를 시장에 처음 내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뭐 데스크탑 가상화, 서버 가상화, 뭐 데이터베이스, 거기에 컨테이너에 AI 워크로드까지 이제 15년 동안 정말 많은 대규모 그 솔루션을 구성을 해왔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현재 뉴타닉스의 글로벌 고객 수가 약 26,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G2K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2,000개 기업, 그중에서 절반 정도가 뉴타닉스의 고객입니다. 그만큼 이제 뉴타닉스는 특히 인프라단에서는 검증이 되어 있는 그런 기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매일 12개의 고객사가 뉴타닉스로 이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타닉스를 통해서 AWS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경우에 약 60%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이티브에 비교해서 약 33%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솔루션인지를 보여드리면은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예. 여기가 NC2, 즉 뉴타닉스 클라우드 클러스터라고 부르는 이 솔루션은 AWS 위에서 호스팅되는 ISV 솔루션입니다. 즉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 완전히 동일한 뉴타닉스 클러스터 환경을 구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뉴타닉스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벤더 락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프렘에서 사용하시는 워크로드를 그대로 AWS 상으로 올릴 수 있고요. 이 워크로드는 기본 뭐 가상화뿐 아니라 컨테이너 워크로드,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 거기에 더해서 통합 스토리지까지 이런 부분을 모두 리팩터링 없이 있는 그대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 그런 툴입니다. 그리고 이 뉴타닉스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이 클러스터 역시 기본적으로 AWS가 네이티브하게 제공하는 VPC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라우팅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다른 네트워킹이 필요 없이 AWS의 네이티브 서비스와 원활하게 통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동화 툴들이 뉴타닉스뿐 아니라 AWS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관계로 단일 관리 이런 것도 가능하죠. 즉 저희가 얘기하는 단일 플랫폼은 규모와 상관없이 어디에서든지 원활하게 실행을 하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또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게, 그렇다면 일반적인 운영과 온프렘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뉴타닉스를 AWS에 사용했을 때 어떤 것이 다를까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동일합니다. 속도가 중요했고요, 비용이 중요했고, 또 얼마나 AWS의 네이티브 서비스와 잘 블렌딩돼서 돌아갈 수 있냐, 이 부분을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운영하시다가 뭐 일반적으로 온프렘에서 운영을 하실 때는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하드웨어 조달하셔야 되고 또 설치하시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는데, AWS상에서 뉴타닉스를 돌리실 경우에는 몇 분 만에 EC2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또 온디맨드 형식으로 클러스터가 스케일 아웃, 스케일인이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레벨에서 확장 역시 가능하고요. 비용적으로 보자면은 일단 가시성과 거버넌스를 뉴타닉스뿐 아니라 전반적인 AWS 전체에 대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기종 클러스터, 즉 서로 다른 이기종끼리의 클러스터 혼합을 통해서 이제 가장 적절하게 특정 워크로드는 뭐 고성능 워크로드, 특정 워크로드는 그만큼 필요 없는 조금 더 많은 가상화율을 가져가는 그런 케이스로도 구성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DR 비용 같은 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이 DR을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성을 함으로써 비용을 많이 줄이고 계십니다. 또 같은 VPC 안에서 AWS 서비스를 사용하는 만큼 렉 인식이라든지 특정 호스트가 장애가 났을 때 서로 다른 호스트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호스트에 문제가 생길 것을 감지했을 때 자동으로 관리자의 개입 없이 새로운 호스트로 모든 워크로드를 옮겨주는 기능, 그리고 동일하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VPC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턴키 방식으로 추가적인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 없이 EC2, 일반적인 EC2 혹은 뉴타닉스 NC2 이런 부분에 대한 네트워킹을 턴키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 가용성을 좀 보자면은 현재 아시아 퍼시픽 지역 쪽에서는 현재 13개의 리전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계속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글로벌하게도 수많은 리전들이 가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실 때는 멀티 에이지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 없이 온프렘에서 하나,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2개 이런 식으로도 구성이 가능하신 거죠. 또 단일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얘기는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단일 경험을 제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듯이 서로 다른 뉴타닉스 도메인, 서로 다른 클라우드 가용 영역에 서로 다른 AWS 서비스까지 이 부분에 대해 CLI나 혹은 SDK, API를 통해서 단일 관리 도구에서 이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도메인이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DR 부분인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통 DR을 구성을 하실 때 온프렘에 구성을 하시는 경우는 보통 두 개의 데이터 센터에서 뭐 특정 SL을 가지고 구분을 하시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제 DR이 발생했을 때 원래 사용하던 자원만큼의 동일한 클러스터가 DR 센터에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부분에서 윗부분이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동일한 숫자의 노드를 가져가고 한쪽에 장애가 났을 때 다른 쪽에서 모든 워크로드를 올린다. 근데 두 번째, 여기서 조금 더 비용을 효율주기 위해서 일라스틱 DR이라는 기술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즉 평소에는 그냥 레플리케이션을 받아줄 정도의 최소 한도의 하는 노드만을 구성을 해놓고 실제 DR이 있을 때는 뉴타닉스는 수분 안에 세 노드에서 뭐 10노드, 20노드까지 바로바로 확장이 되다 보니 실제 필요할 때만 좀 더 EC2 인스턴스를 넣고 그렇게 워크로드를 가동하는 그런 일라스틱 DR 역시 제공하고요. 또 특정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RTO가 뭐 5분, 10분 이렇게 될 필요 없이 이 서비스는 뭐 1시간 내에 올라오면 돼, 2시간 내에 올라오면 돼 이런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MST라고 멀티 클라우드 스냅샷 테크놀로지라고 호스트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뉴타닉스 클러스터의 정보 그리고 그 윗단에 돌아가는 모든 워크로드의 정보를 스냅샷 형태로 S3 오브젝트 스토어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장애가 났을 때는 뉴타닉스 클러스터를 새로 배포를 하고 이 모든 정보를 자동으로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아무 컴퓨팅 없이 DR 구성 역시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클라우드에 가장 최적화된 워크로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즈널 워크로드죠. 퍼블릭 클라우드, 온프렘 두 개 다 사용해 주는지는 아시겠지만 렌트카랑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워크로드가 24시간 계속 고성능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리는 거는 비용적으로는 아주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특정 시간대는 많이 필요하고 자원이 특정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워크로드의 경우에는 반대로 온프렘에 있으면은 결국은 최대값만큼의 자원을 항상 가져가야 하다 보니까 서로 비용 효율적이지 않은 케이스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버스팅이라고 부르는 평소에는 온프렘에서 기본적인 만큼을 사용하시다가 필요할 때 퍼블릭 클라우드로 확장을 하는 이런 개념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 뉴타닉스 역시 동일하게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시다가 시즈널 워크로드가 지금은 당장 필요하지 않다. 일주일, 2주일 정도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EC2 베어메탈 인스턴스 전부를 하이버네이트를 시키고 그 정보를 동일하게 아까와 동일하게 S3 오브젝트 스토리에 넣어주고 또 이제 다시 이 시즈널 워크로드가 필요해지면은 다시 클러스터를 재기동시키고 이 데이터를 다시 가져오는 그런 형태로 하이버네이션을 이용한 비용 효율적인 구성 역시 가능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생각을 할 부분이 이거 어차피 다 AWS로 다 옮기면은 다 쓸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태생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태어난 그런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건 우리가 원래부터 쓰던 그런 기능들이야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근데 일단 뭐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대부분의 이제 온프렘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구동을 하던 부분을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기는 작업을 대부분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EC2가 가상화 기반의 뭐 리눅스 가상화 기반의 그런 그 퍼블릭 클라우드 솔루션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던 VM들을 만약에 퍼블릭 클라우드로 올리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굉장히 긴 사이클이 필요가 합니다. 실제 가지고 있는 워크로드에 대한 분석을 다 해주셔야 되고요. 이만큼에 맞는 실제 이만큼을 돌릴 그 설계를 반대쪽 퍼블릭 클라우드 쪽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포를 하고 파일럿을 통해서 이게 원활히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뭐 호환성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다 확인을 하신 이후에야 이제 실제로 워크로드가 넘어가게 되어 있죠. 일례로 뭐 미국의 특정 기업은 제가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80개 정도의 앱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기기로 했는데 3년을 자장 기간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6개월이 지났을 때 2개 넘어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뉴타닉스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 그 아키텍처에서 보여드렸듯이 온프렘과 퍼블릭 클라우드가 완전히 동일한 인프라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블랙박스라든지 아니면 히든 코딩이 전혀 없어요. 온프렘에 쓰시는 뉴타닉스가 그대로 뭐 코드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스토리지의 변화가 없이 바로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해야 될 부분은 온프렘에 있는 만큼의 자원을 컴퓨팅, 메모리, 스토리지 이 자원을 퍼블릭 클라우드에 베어메탈 EC2 인스턴스 형태로 확보를 하고 이 상태에서 그냥 뉴타닉스 네이티브 툴을 이용해서 바로 마이그레이션을 해버리면 됩니다. 호환성은 이미 검증이 끝나 있고 뉴타닉스에서 다 서티가 나 있는 그런 제품들일 테니 추가적인 리팩터링도 필요 없고요.
바로 넘기고 그리고 바로 사용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라기보다는 보통 이렇게 온프렘에서 퍼블릭으로 넘어갈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중복되는 비용 지불입니다. 즉 온프렘 데이터 센터에 대한 비용도 상면에 대한 비용도 모두 지불을 하셔야 되고 동시에 지금 뭐 파일럿을 하고 있건 테스팅을 하고 있건 그런 부분에 대한 모든 리소스 역시 퍼블릭 클라우드에 지불을 하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이그레이션이 빠르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먼저 더 쉽고 빠르게 그 개발자들에게 더 원활한 환경을 구성해서 주고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일단 비용 절감에 크게 관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두 가지로 해보자면 뉴타닉스가 이제 온프렘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통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하려고 하신 기업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더 많이, 더 빠르게 퍼블릭 클라우드로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EC2 뭐 기본적인 AWS 네이티브 서비스에 대해서 보다 비용을 절감해드리고 그리고 당연히 온프레미스에서 쓰시던 그런 가상화 제품들에 대한 보안과 퍼블릭 클라우드 상의 보안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NC2를 사용해서 뉴타닉스를 그대로 옮기실 경우에는 보안에 대한 문도 신경을 쓰실 필요 없이 대제로부터 이미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검증이 끝난 보안 솔루션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필요하다면 데이터 센터를 이제 처분을 하고 중복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상태에서 AWS로 네이티브 서비스로 이관을 하고 싶다면은 이제 좀 더 편하게 네트워크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동일 VPC 내에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타닉스가 제공하는 NCP 즉 IaaS, NKP, PaaS 그리고 NAI, 뉴타닉스 엔터프라이즈 AI 이 부분과 당연히 AWS가 제공하는 수많은 서비스들 AI가 됐던 아니면은 뭐 컨테이너 서비스가 됐던 이런 부분을 적재적소에 좀 더 비용 효율적이고 좀 더 관리가 편한 부분에 넣으시고 두 군데를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시켜 드릴 수 있는 게 저는 뉴타닉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우리는 온프레메도 데이터 센터가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도 써라고 하는 게 진정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아니겠죠. 아무래도 단일 관리가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워크로드와 라이센스에 이동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올바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하시는 데는 뉴타닉스와 AWS의 파트너십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실제로 사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고객 사례를 짧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입니다. 펜 내셔널 인슈어런스라고 미국의 굉장히 큰 그 금융사 중에 하나고요, 보험사 중에 하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VDI 환경을 전체 복제를 DR을 뉴타닉스를 사용한 NC2와 AWS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장애가 났을 때 45분 만에 뉴타닉스 클러스터가 AWS에 배포가 됐고 2시간 내에 기존에 사용하던 시트릭스 VDI가 그대로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 돌아가도록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또 다 아시는 회사죠. 에어버스. 에어버스 같은 경우도 인프라를 뉴타닉스로 교체하고 일단 인프라 배포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그 영국의 고용노동부입니다. 이런 그 공공 쪽의 특성상 시즈널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정 기간에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몰리는 그런 케이스에서 여기는 일반적으로는 1000개 정도의 애플리케이션이 오다가 특정 상황에서는 10,000개에서 20,000개까지 어플리케이션, 즉 10배, 20배로 워크로드가 늘어나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 부분 역시 평소에는 온프레미스에서 뉴타닉스로 돌리고 필요할 때는 AWS에서 뉴타닉스로 확장해서 돌리는 그런 솔루션으로 구동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홈디포라든지 뭐 트랙같이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 전부 다 뉴타닉스를 사용해서 인프라를 현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일단 기존 인프라에 비해서 훨씬 빠르고 경제적이고 필요할 경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연계가 굉장히 원활하다라는 것은 모든 고객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